그리고 두 번째 괴물.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지클럽입니다. 네, 저희는 진행을 맡은 전예진. 김예령입니다. 네, 예령 씨 이제 새해잖아요. 네, 그렇죠. 2014년.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정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도 물론 되게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느꼈는데, 네.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맞아요. 고등학생 2학년이 되고. 맞아요. 예진 씨는 새해를 맞아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네. 조금 해봤고, 야, 이제 올해는 꼭 보람차게 보냈으면 좋겠다. 음, 더군다나 이제 2학년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2학년은 헛되이 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작년에는 뭘 딱히 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루는 네. 것도 없는 조금 슬픈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네, 올해는 그렇군. 네, 이왕이면 공부 쪽으로 좀 잡아보고 싶다 이런 거. 음, 그렇군요. 네, 올해가 네, 이제 가보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처음 시작을 네, 가보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맞아요.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네, 가보년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오프닝 곡으로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제목은 시작이고요. 얼마 전에 네. 드라마를 마친 응답하라 1994의 OST로 나왔던 네, 고하라 씨가 불렀던 노래죠. 노래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 고아라 씨가 저는 배우라서 네. 노래를 잘 부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목소리도 노래에 네. 잘 어울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배우와 가수 간에 그렇게 커다란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음. 가수도 연기를 하고 맞아요. 배우도 노래를 부르고. 네. 그러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해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게 끼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저희 주제였던 이제 가보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년은 네. 이제 60간지 중에 네. 31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네. 끝에 4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가보년이더라고요. 아, 네. 진짜요? 그래서 60년을 간격으로 2014년, 뭐 2074년 아, 이렇게 네네. 4년을 간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가보년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네,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게 가보개혁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다 알지 않을까 싶은 게 한국사 교과서에 꼭 나오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가보 이렇게 딱 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또 동학농민운동도 네. 1894년에 있었다고 해요. 네.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도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막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듭니다. 네. 이왕이면 좋은 일로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이제 네. 올해가 청마의 해라 그래요. 이제 네. 청마가 이제 강인하고 역동적인 동물로도 알려져 있고 네. 이제 유니콘의 해, 행운의 해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그리고 네. 뭐 외국에서는 뭐 유니콘이 신비함을 나타내고 아. 성모 마리아를 오,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좋은 의미를 하는데요. 가지고 있네요. 되게 네. 뭔가 청마하니까 되게 신성한 느낌도 들고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한국 동양에서도 네. 청색하면 뭐 성실, 희망, 믿음 음. 이런 또 거기에 신성함 이런 걸 갖추고 있고 네. 말 역시 신성시 되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 옛날에는 뭐 말고기 먹는 것도 네. 기피하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신성함 더하기 신성함이 더해져서 정말 이렇게 올 좀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신비로운 경험하기 힘든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요. 제가 또 조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번 상식으로라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항상 그 해마다 삼재가 있다고 해요. 약간 좀 그 해를 조심하고 훨씬 더 이렇게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삼재가 네. 있다고 하는데, 네. 올해는 토끼띠와 돼지띠와 양띠가 삼재라고 해요. 네. 그럼 그 띠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뭔가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네. 이런 것도 그렇게 막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네. 그리고 네. 그냥 평소보다 좀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조사를 하면서. 사실 이거 듣고 나서 저는 제가 소띠잖아요. 네, 네. 소띠는 없구나. 다행이다. 이 생각을 혹시 막 내년이나 막 소띠인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럼 내년엔 뭘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려 하다가 혹시 소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안 돼요. 네. 뭐 까짓것 나오면 조금 더 조심하죠, 뭐. 네, 그렇죠. 믿는 거에 따라서 저는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저는 좀 네, 하여튼 이번 연도에는 뭔가 시작부터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보다 보니까요,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은 그 해에 얽힌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건 여기까지지만, 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네. 네, 더 구체적으로 또 많이는 사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네. 저희도 좀 더 분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예진 씨가 이제 소개해 주세요.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새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또는 이제 좀 옛날의 마음을 되찾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주제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동화입니다. 그렇죠. 중심을 찾아가는? 근데 문제가 있죠. 저희가 동화를 찾았는데요. 이제 동화가 이제 원작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진 네. 어린이들의 동화로만 알고 있어서 원작들을 좀 소개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맞아요. 네, 원작들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조금 성인 이야기가 많아요. 네. 성인 소설이. 그래서 그냥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끝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동화 얘기에 앞서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목으로 좀 장난을 쳤다고 해야 하나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들을 노래는 아이유의 잔혹동화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실게요. 지나고 나면 날 깨운 그대 되죠. 하염없이 흘러나는 눈물 지려 바라며 처음 열리면 또다시 빛은 내게 닿대죠. 그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줘. 다시 종이고 있는 꿈속에서 문대죠. 사랑 공제 축복 속에 춤추고 있는 우리들 난 숨을 쉬죠. You will never know 난 살아있어요. Everyone says 그 사실만은 날 믿어도 되는 거겠죠. Nothing lasts forever. Nothing really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네. 내용도 동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맞아요,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잔혹동화니까 노래 전체적인 분위기도 약간 맞아요. 음산한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의 주제와 아주 잘 맞는 노래가 아닐까 네. 싶어요. 그러면은 저부터 한번 네. 동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동화는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음, 동화인데요. 네. 우선은 간단하게 동화책에 나오는 네. 동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헨젤과 그레텔이 살고 있었죠. 그쵸. 둘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이제 남매죠? 새엄마가 네. 네, 남매인데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새엄마의 시기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맞아요. 네, 근데 가는 길에 이렇게 빵 조각을 떨어뜨리면서 도망을 치는데 이제 그쵸. 그 빵 조각을 새들이 다 새들이. 먹어버리죠. 맞아요. 네, 이런 그래서 안타까운 첫 번째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도망치려는 계획은.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조약돌을 해야겠다 해서 조약돌을 떨어뜨리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반대 이제 아닌가요? 네? 반대 아닌가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조약돌이 먼저인가? 조약돌을 뿌리고 갔다가 조약돌을 네. 밟고 그냥 돌아오고 두 번째 아. 빵 조각을 흘리고 갔는데 아, 그건가 보다. 네. 네, 하여튼 에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마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근데 그 마녀가 어린 아이들을 네. 이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마녀라고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갇히게 돼요, 감옥에, 마녀 집에서. 나쁜 마녀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탈출을 하게 되고 네. 마녀를 속여서 그 화덕 있잖아요. 거기에 네. 마녀를 밀어요. 그래서 마녀가 죽게 됩니다. 아름다운 동화지만 네. 사실 제 입장이 마녀라면 좀 슬픈 이야기. 네, 그치만 어쨌든 그래도 어린이들은 나쁜 정의의 사람이니까. 편이니까. 네. 그래서 마녀를 네. 그렇게 물리치고 그쵸.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새엄마도 없어지고 이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로 모두들 네. 알고 있는데요. 그쵸. 네. 실은 원작은 약간 다르다고 해요. 네, 어떤 네.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설날 특집 서프라이즈에서도 한번 다뤘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헨젤과 그레텔은 네. 어린 남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떤 실존하는 어떤 연구학자께서 네. 이제 헨젤과 그레텔의 그 동화 속 네. 그 배경과 일치하는 곳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아, 우연히. 실제로요? 네, 일치하는 곳을 그 동화 속 그 배경과 네. 그래서 이제 조수와 함께 이제 파헤쳐 보는데 네. 가다 보니까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마녀의 집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 마녀의 집터도 발견이 되고 네. 좀 더 우리가 진짜 알고 있던 그런 헨젤과 그레텔의 그 숲속길 그런 것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더 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헨젤과 그레텔은 어린 남매였는데 네. 동화 속에 나온 헨젤과 그레텔은 어른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아, 네. 아. 그래서 왕실에서 일을 하던 요리사였다고 해요. 둘 다. 네. 아. 어른인데. 신기하네요. 네. 근데 마녀 여기서 마녀로 나오지만 네. 실제 얘기에서는 되게 요리를 잘하는 제빵사 음. 여자였다고 해요. 네. 아,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근데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 시기를 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왕실에서 이렇게 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협을 하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되게 뭔가 위험을 그렇네요. 느끼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헨젤과 그레텔이 그 네. 마녀는 아니고 그 제빵사의 네. 집을 찾아가서 제빵사를 살해를 한다고 해요. 네. 아, 되게 네. 안 좋은 얘기였군요. 네, 원래는 비법을 캐내려고 갔지만 비법을 알려주지 아, 않자 이제 죽인 거죠. 근데 네. 그 실존하는 그 집터에서 네. 실제로 뼈조각도 발견이 되고 이제 그렇게 우와. 발견이 됐다고 해요. 아, 네. 이게 입으로 전해지면서 미화가 되면서 이제 어린이들이 듣는 동화로 바뀐 거군요. 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섬뜩하지 네. 않을까 완전 싶네요. 섬뜩하죠. 네. 실제로 만약에 있었던 일이라면 네. 조금 많이 잔인하죠. 네. 네, 정말 완전 잔인한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제가 조사한 이 이야기가 좀 더 잔인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지금 누가 더 잔인한가? 네. 슬프다. 네, 제가 네. 알아본 이야기는요, 신데렐라인데요. 아이유 노래에서도 나왔었죠. 네. 12시 종이 울리면. 되게 네. 다들 알고 있을 정도 또 디즈니 맞아요. 그 만화 영화로도 나온 그런 유명한 이야기죠. 네. 저는 원작은 음. 생략하도록 할게요. 원작이래. 저희가 알고 있는 동화는 네. 생략할게요. 네. 원작이 매우 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원작이 되게 많고 저희 나라에서도 각색이 돼서 이제 콩쥐팥쥐로도 알려져 음. 있는데요. 네. 이게 원작에서는 원래 음. 첫 번째 계모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나쁘긴 나빴는데 이 음. 정도로 나쁘진 아, 않았거든요. 동화 속처럼 막. 네, 네. 근데 이제 신데렐라가 엄마가 싫으니까 막 이러고 네. 있었는데 네. 가정부,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음. 자기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계모를 네. 죽이게 돼요. 아, 신데렐라가요? 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신데렐라가 아빠한테 이 선생님 좋아요 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가정교사랑 아, 네. 가정부 교사가 남자였어요? 아니야, 가정교사랑 아빠랑. 그래서 두 번째 아, 계모가 돼요, 아, 가정교사가. 가정교사가. 네. 네. 근데 이제 가정교사가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네. 이제 저희가 알던 계모로 변하게 된 돌변. 거죠. 확 변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가 완전 슬프게 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죠? 아빠가 네, 하루에 네. 어디 나가게 됐는데 이제 맞아요. 동화 속에서도 그죠? 그렇죠. 네.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뭐지? 아빠한테 음. 아빠 머리에 처음 닿는 나뭇가지를 따서 달라고 해서 받아서 엄마 무덤에 실제 친엄마 무덤에 꽂고 이제 네. 매일 밤 거기서 눈물을 흘려요. 약간 이제 저주 같은 건가요? 왜
그런 나뭇가지로 꽂은 건지. 그거는 자세히 네. 안 나는데 그냥 기리기 위해서 아, 네, 아빠의 뭔가 있는 거니까 기리기 위해서 꽂아놓고 울고 네. 있는데 이제 그 눈물을 받아먹고 나무가 자라게 돼요. 아, 네. 정말 거기서 다르네요, 내용이. 그쵸. 네. 거기서 자란 나무에 이제 둥지를 틀고 사는 새가 네. 사실은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해요. 아, 동화적 네. 동화 같죠? 동화적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네, 마법을 부릴 줄 아는 새가 이제 신데렐라를 돕고 그러는데 음, 하루는 이제 무도회가 열립니다. 드디어. 네. 무도회가 열리는데 이제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네가 가고 싶으면 네. 저 재에 떨어져 있는 콩을 모두 주워라 해서 음, 어떻게 일일이 주워요. 네. 새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새를 네. 도와서 다 줍는데 그래도 안 된다. 너 여기 있어라 해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음, 새들이 마법을 부려서 금으로 된 드레스를 장만해 주게 돼요. 네. 그래서 신데렐라가 그 무도회에 가는데요. 원작에서는 무도회가 한 번이 아니라고 해요. 한 서너 번 아, 갔는데 이제 왕자가 얘를 꼭 잡고 싶다 해서 네. 계단에 끈끈이를 붙여놓게 됩니다. 적극적인 그거였어요? 왕자예요. 네. 근데 아쉽게도 잡지는 못하고 아, 구두 네. 한 짝을 얻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 네. 구두도 유리 구두가 아니라 그런 뭐죠? 모피 구두라고 네. 해요. 네. 나중에 전해지다가 유리 구두가 네. 됐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왔는데 음, 첫째 언니가 이제 그 신발에 발이 안 들어가니까 네.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아, 네. 그래서 겨우겨우 집어넣어서 이제 네. 왕자랑 손잡고 궁으로 네. 들어가려는데 네. 새들이 날아와서 얘 네. 발에 피 흘리는 거 봐라. 이거는 아니다 해서 다시 돌아와요. 네. 둘째 언니는요, 발이 안 들어가죠? 네. 발 뒤꿈치를 자릅니다. 네. 어, 무서워.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가는데, 눈물겹네요. 네, 사랑이.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새가 얘 아니다 발에 피 고자질. 흘리는 거 네. 봐라 해서 다시 돌아오고 드디어 음. 신데렐라가 발에 딱 맞고 해서 네. 들어가게 돼요. 네. 근데 신데렐라랑 왕자랑 들어가는데 이제 새 엄마랑 계모랑 새 네. 언니들이 따라오는데요. 네. 여기서 되게 잔인한 게 새들이 오면서 너네가 왜 가냐 하면서 그 세 명의 눈을 쪼아 먹어요. 네.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오, 되고 네. 오늘 방송 19금이네요. 네. 아무튼 앞이 안 보이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불행한 하지만 신데렐라는 행복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음. 되는데요. 사실 오, 이게 네. 이집트의 실제 어떤 왕에 관한 아, 이야기라고도 해요. 이 그렇군요. 정도로 잔인하진 않고요. 그냥 뭐지 그 음. 뭐 완전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맨날 구박받고 살다가 어떤 신발을 유품으로 하나를 네, 받게 네. 되고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왕이 그 신발을 음. 우연히 한 짝을 얻게 돼서 음. 이 사람 왠지 찾고 싶다 해서 네. 찾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착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왕비로 맞아들이고 아,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렇군요. 그 실제 큰 피라미드들 옆에 피라미드들 옆에 네. 작은 피라미드들이 네, 있대요. 네. 거기에 묻힌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는 진짜 일부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많이 각색한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문득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굳이 잔인하게 네. 동화를 만들었는지 하는 의문도 드네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네. 이게 동화라는 게 원래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그래서, 더 음, 자극적이고 조금은 수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이 음, 많은데요. 네, 그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네. 각색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진짜 원작을 한번 네. 저희처럼 이렇게 조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찾아본 바로 의하면 네. 성인분이 아니시라면 백설공주하고 라푼젤은 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극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동화는 여기까지죠? 네, 그렇죠. 정말 이번 기회에 왠지 새로운 걸 알게 되어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동화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정말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너무 미화하지는 않되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은. 그런 음흠. 어른을 위한 동화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 엔딩곡을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OST죠. 네, 예진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린의 My Destiny입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다시 허락한다면 그대 다시 올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보면서 행복해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You are the one my love You're my deliverable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죠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휴직클럽의 김예령. 전예진이었습니다. 네, 노래처럼 운명적인 일 벌어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사랑해요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destiny You are my everything 변하지 않는 것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You are the one my love You are the one my love You're my deliverable 세상이 변해도 그대만 사랑하는 나를 알아요 My destiny 그대를 불러봅니다